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연금이 삭감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아마 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인순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는 가입 그 연수를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예요. 40년을 가정해서 한 거고 월 평균액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이거는 그 가입 연수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27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고요. 30세 같은 경우에는 26년, 40세 같은 경우는 24년 그렇게 세팅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액을 봤죠. 오전 중에 청년들이 원하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과연 청년들이 원할까 봅시다. 96년생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해 A값인 309만 원을 매달 벌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5이 되는 2070년엔 얼마를 받게 되냐.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칸 있죠. 그러면은 70만 4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본인이 원했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한다고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나마 70만 4천 원 받던 게 59만 6천 원 됩니다. 그죠? 네. 자동 조정 장치가 청년 위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은 그건 어디 특정 세대만 부담이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 연금을 깎이게 되는 수급하는 거죠. 사람, 전체가 다. 그죠? 다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을 위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넘버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 자료 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의원실이 가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소득층 가입자일수록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 타격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원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이 방빈의 역할을 최소한 그 가난을 방지하는 방빈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깎는다? 그죠? 이게 계속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된다는 또 다른 근거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선진국들은 다 도입했다. OECD 국가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도입했다. 도입한 거 맞아요. 그런데 도입했냐 안 했냐만 놓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 국가에, 해당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그 이전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얼마나 두텁게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니까 보험료율을 꾸준히 인상을 해왔어요. 25년에 18.6% 돼요. 그런데 독일은 최대 보험료 인상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22%죠. 그리고 이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와 함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22년 기준 국고보조금이 연금 수입의 22.5%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이만큼 쏟아붓고 국민들께도 연금 그 보험료율을 이만큼 올려서 받고 그랬는데도 다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 도입한 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스웨덴 도입했어요, 그렇죠? 1996년에 확정급여형 연금의 관대한 급여 체계,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이게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걸 좀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보험료율을 18.5% 인상으로 인상을 한과 동시에 이제 연금제도 자체도 전환을 하죠. 그래서 자동균형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DC형 새 연금제재 재정 균형을 도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니까 받는 금액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급여가 삭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하냐? 실제 삭감은 또 얼마나 좀 방어를 해주냐 국가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해서 삭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 소득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국가들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1분 더 드리죠. 1분 더 드리죠. 1분. 다른 이런 여타의 국가들은 그러면은 그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복지 시스템이 훨씬 두터우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노후에 대비할 충분한 여력을 주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다 없다 OX 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노후에 급여가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그 삭감된 것을 국가가 얼마나 국고로 지급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OX를 쳐야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 기재부 차관께서 그게 그 크레딧 관련해서 발생 시점이랑 네네. 그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그 수급 시점이랑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복지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좀 소통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기금 고갈 관련해서 네. 제가 그 장관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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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점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가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이제 수급이 확정되신 분들은 아무리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더 받는 거를 좀 덜 받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같이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금액의 삭감 그거는 저희가 제출 드린 자료니까 정확한 숫자가 맞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대 여명 증가율만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만 빼면은 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 조정 장치에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특위에서 좀 잘 논의를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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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구조 개혁과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예.